아, 예.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래 걸렸습니다. 저는 이제 먼저 밝히자면 네, 이재명도 윤석열도 지지하지 않고 네네. 아직까지 투표권도 없는 고등학생인 아, 중도입니다. 고등학생이에요? 예, 근데 좀 요새 정치가 난리라서 음, 관심이 많아져서 한번 토론해보고 싶어서 들어왔는데요. 음. 그 윤 어게인을 외치는 이유와 근거가 조금 궁금해서 들어왔습니다. 일단 윤어게인을 외치는 이유는 윤석열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누구보다도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려고 했고, 그리고 자기 몸 바쳐서 지금 자유민주주의를 해하려고 하고 있는 이 나라에 숨어 있는 간첩들의 존재에 대해서 어필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은 그 윤 어게인을 주장하는 측은 네. 계엄이 합법이었다고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네, 절대 불법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있죠. 그, 안 그래도 전 영상을 봤는데 네네. 그 사람이 말하는 논리랑 그런 게 너무 부족한 것 같아서 저도 한번 물어보고 싶은데 음, 그러면은 음. 국회에 300명의 계엄군을 보냈던 그 목적은 뭐라고 생각하시는 건가요? 뭐 질서 유지가 일단 가장 큰 명분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은 듭니다. 그럼 질서 유지만을 위해서 300명을 계엄군을 투입시켰다 이 말씀이신가요? 그렇죠. 그리고 그러면은 국회 통제가 없었다 했는데, 네. 실제 그 뉴스 여러 방송사를 찾아봐도 이제 경찰도 통제를 하였다고 나와 있는데, 그러면은 그것 자체도 부정하시는 건가요? 그렇죠. 왜냐하면은 그거를 밝히기 위한 재판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그쵸. 네. 근데 그 재판에서 나온 증언들이 계속 엇갈리고 있는데 엇갈리는 증언에 대해서 결과는 확실하잖아요. 결과는 예. 뭐예요? 통제를 받았으면은 아예 국회의원들이 거기에 들어가질 못했거나 설사 들어갔다고 하더라도 의결을 못했을 겁니다. 통제를 받았다면. 하지만은 결국 의결도 했고 국회의원도 들어갔죠. 그런데 증언에서는 뭐라 그래요? 통제를 받았다. 이제 국회의원들을 뭐 체포하려고 하거나 뭐 그랬다. 근데 반대측 증언도 있어요. 그런 일은 없었다. 우리는 질서 유지를 위해 간 거다. 결과와 엮여지는 게 뭔지를 우리가 보면은 답이 딱 나오겠죠. 그러면은 일부러 총도 이제 실탄이 아닌 총을 줬고, 그냥 질서 유지만을 위해서 보낸 군이었다. 네네. 때문에 이제 헌법에 위반되는 건 아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죠. 아니, 근데 음. 그거만이 아닐 텐데, 그들이 지금 주장을 하는 게. 저는 네. 진짜 이재명 지지도 아니라서 그냥 네네. 계엄이 합법인가도 궁금하고 해서 그냥 찾아온 거라서. 음, 일단은 그러면 제가 쭉 말씀을 드릴 테니까 한번 판단을 한번 해보세요. 계엄이라는 행위가 법적으로 불법이나 범죄로 명시가 되어 있습니까? 아니죠. 계엄은 이제 그 대통령 권한 중에 하나긴 한데 그 권한을 이제 실행할 수 있는 이제 때가 따로 정해져 있는 거죠. 자, 그 때를 누가 정하는 거죠? 국회의원들인가요? 그 판단은 이제 대통령 개인이 하는 거라고 알고 그렇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대통령 판단하에 계엄을 내린 것은 그것은 불법입니까? 아닙니까? 만약 근데 헌법에 명시되어 있는 그 대통령이 계엄령을 일단은, 내릴 수 아니, 있는 일단은 그거의 질문에 먼저 답을 해주시고 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 헌법에 해당되는 상황에 그 명령을 내린 거라면은 합법이죠. 아니, 거기 지금 말씀하신 대로 계엄에 대한 판단은 그 시기 상황은 대통령이 판단을 하는 거고, 말씀하신 대로 헌법의 계엄은 그 대통령의 권한으로 명시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대통령이 판단하에 계엄을 내린 것. 그게 지금 불법은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거 맞아요? 계엄 자체가 불법이 아니라고 말하기보다는 네. 이제 그러니까 헌법에 명시되어 있는 상황이 있잖아요. 국가 전시에 준하는 사태나 그거는, 국가 전시 상황. 그거는 1월 예. 그거는 그 후에 말씀을 나누시면 됩니다. 일단 계엄이 대통령 판단하에 내린 계엄이 그게 불법이 되는 겁니까? 계엄만 무슨 뭐 상황이 어땠다 저땠다 그건 나중에 따지고 그것만 보면 그 상황이라면 계엄을 내린 건 합법이죠. 그죠? 합법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이거를 불법으로 만들기 위해 지금 꼬투리를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통화자분께서 말씀하시려고 하시는 그런 내용들이 나올 거예요. 한번 말씀해 보시죠. 일단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국가 전시에 준하는 상황이 아니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좀 적어야겠네. 네. 그리고 일단 그 상황 먼저 말씀 나누려고 일단 거기에 예. 보면은 전시 상황만이 아니더라도 나라가 극도로 혼란적인 상황이거나 이 나라의 시스템이 무너져 있는 상황에서도 계엄은 내릴 수 있다라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전시 상황이 아니었다. 한마디로 계엄을 내릴 만한 상황이 아니었다라고 설사 우리가 판단한다고 하더라도 대통령의 입장에서는 그거를 계엄을 내릴 만한 상황이라고 판단을 한다면 그래서 계엄을 내리는 게 합법입니까? 불법입니까?
그 합법인가 불법인가는 이제 사법부에서 판단한다 생각하는데 그 아니요, 아니요. 사법부도 문제라고 말씀하시잖아요. 네, 보통. 일단 그래서 그것도 뒤에 두고 지금 통화자님께서는 그러니까 본인이 봤을 때에는 계엄을 내릴 만한 상황이 아니라고 말씀하셨어요. 그죠? 그렇죠. 근데 예, 예. 대통령의 입장에서 보니까 계엄을 내릴 만한 상황이에요. 그러면은 계엄을 내리면 그건 합법이 될까요? 불법이 될까요? 계엄을 내린 대통령 본인의 입장에서는 그게 합법이 맞을 수 있으나 이제 전체 상황을 다 고려하고 사법부의 판단은 불법이었던 거잖아요. 아니죠. 아니죠. 일단은 그러니까 사법부는 뒤에 두고요. 그러니까 다 잘라서 봐야 예. 돼요, 지금. 왜냐하면은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들은요, 합법을 불법으로 만들어가는 과정을 우리는 겪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어디까지가 합법이었는지 명확하게 해야 돼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본인은 계엄을 내릴 만한 상황이 아니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대통령 입장에서 계엄을 내릴 만한 상황이어서 계엄을 내렸어요. 근데 법적으로는 뭐라고 돼 있어요? 대통령 불법이다. 판단하에 계엄을 내릴 수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그거는 그쵸. 합법이에요, 불법이에요? 대통령 본인 입장에서 합법이 맞다고 본인 입장에서는 생각합니다. 아니죠. 예. 그게 원래 본인 입장에서만 할 수 있는 게 계엄이에요. 설사 그 통화자님께서 지금 계엄 내려야 되는 상황인데? 라고 생각을 해도 대통령 입장에서 아니야, 내가 봤을 땐 계엄 내릴 만한 상황이 아니야 라고 하면 계엄을 안 내리면 그만이에요. 그럼 그것도 불법입니까? 계엄 안 저는 내렸으니까? 헤드셋이 잠깐 끊겼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보지 마시고 헌법에 뭐라고 적혀 있는지, 그리고 본인이 판단하에 계엄이 아니었다라고 하더라도 대통령 입장에서 계엄이었다라고 하면은 그게 합법인지 아닌지를 봐야지, 대통령이 입장에서 합법이 어디 있습니까? 무슨 뭐 대통령법이 따로 있고 저 사법부의 법이 따로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쵸. 대통령 법이 따로 있고 사법부의 법이 따로 있는 게 아니지만,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합법이냐 불법이냐를 판단하는 곳은 사법부잖아요. 그러면은 이게 합법이냐 불법이냐를 판단할 거면 사법부로 가야 되는데, 본인의 근데 생각을 이게- 말해보세요. 본인의 생각. 사법부가 뭐라고 짓거리든 말든 본인의 생각부터 말씀을 해보세요. 그러니까 저는 제가 만약에 대통령이었고 제가 네. 이제 계엄 상황이다. 네. 이건 계엄해야 된다라고 네. 해서 계엄을 했더라도 네. 나중에 내 생각엔 그게 합법이었지만, 그러니까 사법부의 판단을, 그러니까 저희 믿을 수밖에 없는데 사법부가 잘못했다라고 하니까. 아니요. 그렇게 가지 말라고요. 일단 그거는 그 뒤에 벌어진 일이기 때문에 우리는 아직 사법부가 어떠한 시도도 하지 않았고 사법부가 어떠한 판단도 하지 않았다라는 가정하에 그냥 그 상황만 보고 보자고요. 본인은 어떻게 생각하시냐고요. 합법이죠. 그죠? 예. 합법이죠. 정상적인 사고를 하는 사람들은 다 합법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을 속여먹기 위해서 지금 여러 가지 시도를 하고 있는 게 지금 같은 상황이거든요. 예. 네. 그래서 또 궁금한 거 한번 여쭤보세요. 그러면은 근데 네. 이렇게 그 상황만 보고 합법이면은 네. 그럼 사법부의 판단 자체는 아예 배제하고 봐야 된다 이건가요? 아니죠. 원래 사법부의 판단조차 필요가 없었던 상황일 수도 있었던 거예요. 근데 사법부한테 판단을 받기 위해서 여러 가지 공작들이 지금 거기에 더해진 겁니다. 의혹들을 더한 거라고요. 그러니까 의혹이 생겼으니 말씀하신 대로 뭐야? 그러면은 계엄은 원래는 대통령의 권한이라서 괜찮은 건데 이거 의혹들을 보니까 이거 판단을 좀 해야겠는데? 오케이. 우리 판사들 모여. 이렇게 된 거예요, 지금. 아니 근데 네. 그러니까 자꾸 채팅도 보고 하고 있는데 지금 네. 그러니까 계엄이 사법부의 판단 대상이 아니다라고 네. 말을 하시는데, 그 헌법에 명시되어 있는 내용인데 그 사법부의 판단 내용이 아니라뇨. 그러니까 아니요. 제가 아니라고 한 거 아니고 아마 채팅창에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 같은데 예. 원래는 사법부에서 판단할 필요도 없는 일이라고요. 왜냐, 불법이 아니니까. 지금 본인이 생각해도 합법이었잖아요. 아니, 정당한 합법인 일을 못하러 사법부가 판단을 해요. 근데 사법부가 지금 아니죠. 판단을 하고 있어요. 근데 그건 어. 아니죠. 왜냐면은 그러니까 명시되어 있는 상황이 있잖아요. 계엄을 가능한 명시되어 있는 상황. 그런 걸 갖다 지금 꼬투리를 잡고 있는 거라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지금 판결을 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근데, 그러니까 근데 지금 본인이 인정을 했잖아. 그러면 이렇게 물어보면 되겠네. 이재명 말고 정청래가 계엄을 할 상황이 아니라고 했어. 근데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을 할 만한 상황이라고 했어. 그러면 계엄을 하는 게 맞아요? 안 하는 게 맞아요? 법적으로. 윤석열 대통령 권한이니까 계엄은 할 수 있는데, 맞아요. 그러니까 이거잖아요. 저희는 그러니까 그냥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하든 간에 네. 이게 뭔가 잘못된 것 같다라는 의혹이 제시되면은 맞아요. 사법부의 판단을 받는 게 맞잖아요. 맞아요. 그건 맞아요. 그래서 얘들이 그쵸. 그거를 이용해서 의혹들을 더하고 사법부의 판단을 계속 강요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러니까 저희가 이 상황에서 할 수 있는 거는 네. 내가 생각하기엔 계엄이 합법이었지만 저희는 이제 그러니까 안에 내부 상황을 정확히 아는 건 아니잖아요. 네. 그러면은 저희가 객관적이라고 믿고 있는 사법부에게 그 판단을 맡기고 네. 그 판단에 대한 결과를 받아야 되는 건데 근데 여기서 아예 사법부 자체가 잘못됐다라고 네. 부정해버리면은 저희는 더 이상 그 판단할 주체를 잃는 거잖아요. 그것도 맞는 얘기인데 아쉽게도 대한민국의 상황이 정상적이지 않은 것도 사실입니다. 본인은 이제 어느 쪽도 뭐 지지하지 않고 뭐 정치에 큰 관심이 없다가 이제 관심을 가지기 시작하셨고라고 말씀하시니까 제가 그냥 간단하게 심플하게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말씀하시는 사법부는 판단을 하고 누구보다 공정하게 진행을 해야 되는 사람들이어야 하는데 그런 사람들 사이에 섞여 들어간 거죠. 공산주의 사람들이. 그러면은 사법부의 판단이 문제다. 이거니까 그러면은 사법부의 판단 근거를 토대로 본인 생각을 좀 여쭤봐도 되나요? 먼저 괜찮아요. 전시에 준하는 상황이었다고 생각하시는 거잖아요. 그 상황이 무슨 상황이었어요, 혹시? 근데 계엄 이런 상황 때는? 것들은 제가 얘기를 할 필요가 없는 게 미국이나 심지어 좌파 뉴스라는 BBC에서도 그런 내용들을 이미 다 발표를 했는데 우리나라에서 인정을 안 해요. 뭐 간첩이 잡혔던 사건이라든가 북한 쪽으로 미국 쪽에서 무기를 밀매했던 사건이라든가 간첩의 입에서 북한이 우리나라의 국지 도발인지 아니면 무슨 뭐 해상 침투인지 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침투를 계획하고 있다라든가 이런 소식이 나왔다는 소식을 레거시 미디어에서 알려주고 있지를 않아요. 우리나라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말을 해도 지금 통화자 본인은 음모론이라고 생각이 들 거예요. 그쵸. 솔직히 그런 면도 좀 있어서 들어온 것도 맞으니까. 맞아요. 부정선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부정선거에 대해서는 네.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데, 네. 그러니까 근데 저번 좌파가 발라주겠다? 그 좌파 발라주겠다는 사람 반박했습니다. 그 영상에서 형상기억종이었나? 예.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보니까 네. 형상기억종이는 이번 선거에 나온 이야기는 아닌 것 같던데. 네, 맞아요. 전부터 이미 제기되고 있던 추측이었고. 근데 저는 형상기억종이는 그거는 어차피 그들의 정말 누가 봐도 개소리였기 때문에 그 외에는 혹시 모르시나요? 그 외에 또 뭐 있죠? 좋아요. 자, 우리 선거할 때 한 명 한 명 예. 들어가죠. 예. 그죠? 한 명당 한 투표지 하나만 받고 따로따로 개표함 안에 넣죠. 그건 맞죠. 그러면은 그 종이들이 물에 젖지 않는 이상 둘이 풀로 붙인 것처럼 딱 붙어 있을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수분이 없죠. 그건 없죠. 그렇죠, 없죠. 물이 없다면. 물이 없다면. 맞아요. 근데 그런 종이들이 개표소에서 그런 종이들이 대량으로 나왔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것도 이렇게 붙은 게 아니에요. 이렇게 겹쳐서 붙은 게 아니라 종이와 종이가 이렇게 측면이 이렇게 붙어 있어서 뛰면서 세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이 한두 곳에서 발견된 게 아닙니다. 자, 또 있습니다. 투표가 다 끝났어요. 이건 사전투표한 얘기인데 투표가 다 끝났어. 그러면 이제 이걸 보관하고 있다가 이동을 시킬 거 아니에요. 개표 현장으로. 그쵸. 그죠? 근데 투표함을 건드리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안 되죠. 근데 거기에 있는 봉인지를 뜯고 무슨 어디서 갖고 온지 모르는 투표지를 대량으로 넣는 장면이 발견됐어요. 문제 있습니까? 없습니까? 문제 있죠. 있죠. 지금 제가 말한 CCTV도 봤어요. 그거. 보였어요. 맞아요. 그런 거예요. 옮기다가 중간에 이제 봉인지 개표하고 뜯고 이제 안에 뭐 다른 맞아요. 용지 넣었는데 우체국에서 온 거 넣은 거다. 이 그게 말한 거 말이 봤어요. 되냐고. 그럼 봉인을 왜 근데- 했냐고. 그죠? 그런데 네. 봉인지도 웃긴 게 뭔지 아세요? 그럼 봉인지를 띈 다음에 이거 저희가 잠깐 띈 다음에 저기 우체국에서 온 거 넣었어요 라고 말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 뜯은 다음에 뜯은 그 봉인지는 그냥 갖다 버리고 뜯었을 때 자국도 안 남아. 그냥 새 거 붙이니까 끝났어요. 숨기려는 거예요? 아니에요 그거? 숨기려는 의도? 그죠? 의도가 충분히 다분히 보이죠. 그거예요. 근데 이게 근데 제가 생각하는 거는 이게 그러니까 사법부 우리나라 체제 전체가 잘못이 되었고 네. 그러면은 우리는 속고 있다 이거인가요? 지금? 거의 그렇죠. 사법부 잘못되었고 정권도 잘못되었고 경찰도 잘못되었고 검찰도 잘못되었고 다 잘못됐어요 지금. 솔직히 그건 맞다 생각해요. 저는 좀 아직 투표권도 없고 그러니까 이제 약간 이상주의자거든요. 학자들이 말하는 가장 이상적인 정치의 모습은 아주 현명한 사람, 현자. 그러니까 절대 틀리거나 부정적인 생각을 하지 않는 사람이 독재를 하는 그걸 저는 솔직히 좋아하거든요. 근데 당연히 현 정권도 그런 사람이 아니라 보고 그래서 이번 정권이고 저번 정권이고 다 싫어하는데 그래서 이 부정선거는 저도 좀 의혹은 충분히 인정합니다. 그럼 이것 때문에 또 전시 상황
이것도 들어가는 건가요? 그렇죠.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해가지고 선거를 조작이 가능하다면은 국회의원도 마음대로 뽑을 수 있는 거고 대통령도 누군가의 마음대로 뽑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음. 확인했어요. 그러면은 이 부분에 대한 거는 일단 네. 무슨 이야기인지 잘 알겠고요. 그러면은 제가 또 하나 더 물어봤잖아요. 이거 카톡으로 현 네. 정권의 정책적 문제나 음. 그런 것들은 또 무엇인지 한번 여쭤보고 싶어서. 아이고, 제 채널 잘 많이 보시지 않으셨구나. 네. 며칠 전에 처음 발견해갖고. 근데 아휴, 그 알고리즘 차단당했다는 거는 예. 구글도 연관이 되어 있는 거예요? 거기랑? 좌파, 그러니까 아. 우리나라랑 연결되어 있는 게 아니라 이게 설사 걔네 둘이 서로를 모른다고 하더라도 얘네들이 하는 짓은 똑같아요. 미국의 좌파도 똑같아요, 우리나라랑.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싸우고 있는 거예요. 나중에 이제 저랑 계속 뉴스 같이 보시면은요, 서서히 알게 되실 거고. 질문이 뭐였죠? 그 현 정권의 이제 네. 정책적 문제나 그런 부분들? 정책적 문제는요, 그 어디서부터 얘기를 해야 되나? 일단 부동산에 좀 특정 지어서 얘기를 해볼까요? 얼마 전까지 부동산에 대해서 얘기했으니까. 부동산 같은 경우에는 각자가 뭐 돈을 모으든 아니면 대출을 받든 해서 사고 파는 시장이잖아요. 그죠? 예. 근데 그 시장을 국가가 나서서 무엇을 사든 무엇을 팔든 이거에 대한 제한을 건다. 이거 혹시 납득하십니까? 그건 납득하지 않죠. 무슨 뭐 이상한 뭐 드러그라든가 뭐 이런 거 얘기하는 게 아닌 거 알고 계시죠? 그냥 정상적인 그건 물품인데 뭐 당근과 피망가 뭐 호박을 팔고 있는데 갑자기 정부가 야, 당근 팔지 마, 당근 팔지 마. 사고 팔려면은 국가한테 허락 받고 우리가 허락해주면 그때 사. 이렇게 얘기하면 지금 말이 안 되죠. 그쵸, 그건 말이 안 되죠. 네. 부동산 시장이 지금 그렇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뭐 있냐? 우리나라 국고는 세금으로 채워지는 거잖아요. 대한민국 국민들의 그쵸. 세금으로. 그런데 그 세금이 우리나라 사람들보다 우리나라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들한테 더 많이 쓰인다면 그것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것도 문제죠. 문제죠. 자, 또 뭐 있냐? 국고를 채우는 거는 우리 국민들이 많겠습니까? 아니면은 저기 회사나 기업들이 많겠습니까? 기업들 엄청 많죠. 기업들이 거의 뭐 80% 가까이를 거의 차지하겠죠, 국고에. 그쵸. 그죠? 기업들이 더 성장할 수 있도록 더 독려하고 성장하도록 도모해 주는 게 맞습니까? 옥죄는 게 맞습니까? 성장을 도모해 주는 게 맞죠. 맞죠. 근데 그것들을 옥죄고 시장들을 제한하고 그러고 있는 게 현재 대한민국 현 정부의 정책입니다. 약간 좌익적 성격을 엄청 띠고 있다 이 말씀이시네요. 그렇죠. 근데 이건 지금 말씀하신 건 약간 좌익적보다는 공산 쪽으로 흘러가는 것 같은데. 그래서 좌파를 공산당이라고 하는 겁니다. 좀 근데 이어지시죠? 저는 솔직히 지금 이 정책이 네. 그러니까 잘못된 부분도 많지만 네. 저는 지금 약간 이과 쪽 학생이라서 오. 그 이재명의 정책이 조금 저는 마음에 드는 부분도 있거든요. 왜냐면은 그 윤석열 정부 때는 우리나라 이제 전부 IT 예산 다 삭감시키고 이제 의대 증원하고 그런 의대 증원은 원래부터 그 전 정권부터 계속 나오던 얘기였으니까 그거는 반대하진 않는데 그런 정책을 보면은 이제 선진국들은 어느 정도 발전한 국가에서는 의학 계열 쪽 지원보다는 이제 좀 더 IT 이쪽 지원을 해주는데 윤석열 정권 때는 그게 반대로 가고 또 제 미래 쪽 일자리가 막 줄어들고 하고 있으니까 좀 불안했는데 이제 이재명 정권 와서는 IT 쪽 그래도 연구 자금 엄청 주고 하니까 그래서 조금 좋다고 생각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생각하는지. 자, 먼저 지금 본인이 알고 있었던 그 정보는 레거시 미디어에서 그 퍼뜨린 정보입니다. 맞죠? 그쵸. 네. 일단 윤석열 대통령님이 삭감한 이유와 삭감한 분야에 대해서는 아마 잘 모르실 거예요. 맞죠? 네, R&D 예산 삭감이라고만 들어서. 맞아요. 그때 그 상황은요. 우리나라 재정 상태가 문재인 때 바로 전 정권이 문재인이었잖아요. 지금보다는 아니었지만은 그때도 포퓰리즘 정책을 어마어마하게 썼기 때문에 나라의 부채가 너무 늘어나 있는 상황이었어요. 문재인 정권 때 그때만 늘어났던 국가 부채가 박근혜와 이명박 대통령을 합친 때의 수치보다도 더 한 번에 늘었어요. 빚이 이렇게 늘어났다고요. 나라의 빚이. 그래가지고 지금은 허리띠를 졸라매야 되는 상황이었고 그래서 IT 쪽만 삭감한 게 아니라 많은 분야에서의 조금씩 삭감을 했을 겁니다. 이재명이나 뭐 전 민주당 저 양아치 애들처럼 무슨 뭐 전액 삭감이나 이런 게 아니에요. 10% 15% 삭감했어요. 계속 올려왔기 때문에 문재인 정권 때부터. 그래서 그거는 사실 좌파들이 트집 잡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 그게 무슨 뭐 IT가 뭐 필요 없다라느니 무슨 뭐 기술 개발이 필요 없다라느니 하는 그런 걔네들이 주장하는 그런 생각으로 윤석열 대통령이 삭감을 한 게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재명이 투자하겠다라고 하는 거 한번 보세요. 그 과연 그렇게 지급이 될까? 그 100명 10억 준다든 그건 좀 말도 안 되는 네. 이야기긴 한 것 말이 안 같은데. 되는 겁니다.
그 연구돈 줄어든 게 아니라 그거랑 연관된 브로커비로 너무 나가는 거를 줄게 만든 건데 그것도 모르면서 그냥 알아보지도 않고 아이고. 어제 나빠 이거만 하는 거네. 근데 무슨 이과야 제대로 알아보지도 않고 하는 놈이 논리랑 연구가 제일 중요한 이과면서 이게 아니 좀, 근데 이거 좀 예, 예. 매울 수 있습니다. 저희 채팅창이. 괜찮아요. 네. 근데 이런 채팅이 올라오는데 네. 저 오히려 그 연구 분야랑 이런 쪽은 저는 엄청 조사를 많이 해서 알고 있긴 하거든요. 그 브로커랑 카르텔이 많은 것도 맞아요. 예, 엄청 많았어요. 왜냐면은 우리나라 연구 기관이 그렇게 엄청 정직하고 그런 게 아니라서. 근데 중요한 거는 저는 이런 게 있더라도 그래 일단 그 국가 상황하고 다 고려하면은 삭감할 수도 있다고 방금 말씀해 주셔서 약간 설득이 돼서 그렇게 생각하긴 하는데 네네. 이런 게 있더라도 네. 이제 브로커나 이런 게 있더라도 연구 개발 쪽에 좀 더 치중되게 이제 연구비를 좀 줘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면은 이게 그런 브로커? 네. 예, 카르텔 그런 데서 얻는 손해보다 오히려 이런 연구 기술 개발을 통해서 얻는 이익이 더 크다 생각해요. 그리고 우리나라의 기반 산업이 이제 제조업이거든요. 그래서 저희 나라는 IT 그 공대가 없으면 안 돌아가는 나라예요. 근데 그거에 대한 예산이 삭감했다는 게 연구자들의 상황을 잘 알고 그리고 그 안에 있는 브로커들에게만 삭감을 시킨 건지 그게 정확한지 그것도 궁금합니다. 이거를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요. 브로커가 누구인지, 뺑기로 나라 돈을 파먹는 사람들이 누구인지, 그거를 잡으려면은 아마 어마어마한 또 자금이 들어갈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간단한 방법은 뭐였냐? 이 나라의 상황을 전체적으로 고려해 봤을 때 이 정도가 가장 지급을 하는 게 맞다라는 그런 적정 수치에 비슷하게 예산을 삭감해 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딴 데 쓸 돈이 새어나갈 돈이 줄어들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적절하게 삭감을 했는데 오히려 그 삭감 때문에 좋게 들어가고 있던 연구비가 빠지고 오히려 브로커들은 그대로 남아있을 수도 있고 그럴 수도 그러니까 있죠. 예, 이런 손해나 그런 걸 고려하는 것보다는 네. 좀 더 연구비를 증진시켜주고 해서 네. 좀 더 작은 연구들 그리고 이제 도전적인 연구들이 더 성행할 수 있게 그냥 브로커에 좀 손해를 보더라도 우리가 좀 더 성행할 수 있게 해주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것도 나라에 돈이 많아야 되잖아요. 그만큼 나라의 국고가 많이 어려운 상황이었잖아요. 부채가 얼마나 늘었어요, 그때. 말씀하신 그런 R&D 보조금 그런 건 많이 아니더라도 전체적인 아마 삭감이 이루어졌을 거라고 봅니다. 전 아직 몰라요. 전 아직 조사 안 해봤어요. 근데 아마 그랬을 거예요. 그 연구비가 20로 가고 80 브로커비로 나가는 게 맞음? 그리고 연구 쪽만 가도 결국 그때 유행하는 거 혹은 계속 커왔던 쪽만 주던 것도 모르면서 왜 교수들이 특별한 쪽에만 들어가는 게 맞냐고. 나라에서 지원받는 그 사람들이 그냥 대놓고 범죄를 저지르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잡는다는 것 자체가 아마 거의 불가능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그 부채가 이렇게 늘어나서 지금 국고가 완전히 말라가고 있고 이대로 가면 파산까지도 갈 수 있는 IMF가 올 수 있는 상황에 그 상황에 그거를 일단은 저거는 늘려야 되라고 하면서 지켜주기에는 그만큼 부채 상황이 좋지 않았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부채 상황이 안 좋았다고 한다 해도 저는 그러니까 증진은 못 시켜줄 망정 그래도 적어도 이게 줄였으면 안 된다라고 생각하는 게 지금까지 우리나라 이제 그 연구했던 것들을 보면은 2009년 그쯤에도 이미 이제 고속도로에서 200km 이상 달릴 수 있는 자율주행도 개발했었는데 이제 연구비 삭감으로 인해서 이제 좌초됐고 이런 사례들이 좀 너무 많았기 때문에 이제 연구비 삭감이 아닌 그냥 그대로 냅두는 게 더 잘했다고 생각을 해서. 근데 그거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공대 쪽으로 이과 쪽이시니까 본인도 그쵸. 아마 느끼고 있을 거예요. 그쪽이 나한테도 좋다. 그죠? 그쵸. 반대쪽도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과 저 쪽으로 의대 지원하는 사람들은 지금 좀 많이 싫고 하겠죠, 당연히.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개인적인 감정으로 놔야지 그렇게 만약에 판단을 해야 됐다라고 하면은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삭감을 할 수밖에 없다고 판단했다라면은 그러면 우리는 그거 나한테 이득인데 그거 나한테 손해인데를 따질 게 아니라 그러면은 왜 저렇게밖에 할 수 없었을까라고 접근을 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민주당처럼 전액 삭감을 했거나 그랬으면은 충분히 욕먹을 일이긴 했으나 10% 15%의 삭감이 있었다라는 거는 그만큼 필요한 상황이었구나라고 우리가 인지를 해야지 나 혼자 사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나는 다른 사람들한테 피해주면서 내가 잘 살 수 있는 사람은 사실 사기꾼이나 뭐 범죄자밖에 없잖아요. 근데 사기꾼이나 범죄자가 아닌 이제 통화자 본인이나 우리가 그 10% 15% 삭감한 것 같다 트집을 잡아서 이 나라의 부채가 어느 정도나 늘어나 있는 알고 있는 국민들의 입장으로서 대통령을 이해해주지 못한다면 그거는 좀 아니지 않을까요? 그것도 맞는 말이죠. 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자꾸 이거 채팅 보고 있으니까 좀 이상한 말들도 많은데 그러니까 이게
우파도 논리적인 우파가 있고 좀 이상한 우파가 많은. 그러니까 이게 아니 이게 감정이 올라와서 그래요. 그러니까 채팅창 저랑 얘기할 때 보지 않는 거 추천드릴게요. 이제 네. 그리고 그렇게 줄이는 게 맞다고 하지만 이제 저는 계속 제 입장 이번에는 고수하고 싶고, 왜냐면은 네. 이제 중국하고 미국 같은 강대국에 네. 우리가 경쟁력을 가지려면은 네. 저희가 남은 거는 공대. 네. 그러니까 이게 제 개인적인 그 감정뿐만 아니라 이제 논리적으로 봤을 때 이제 공대 쪽을 증진시켜주지 않으면은 이제 네. 중국하고 미국 이 강대국 사이에서 살아남기 힘든 상황이었고, 그리고 지금 우파들 극우들은 그 혐중하고 있잖아요. 근데 저도 중국을 그 개인적으로는 엄청 싫어하거든요. 네. 당연히 중국인들 하는 짓도 많이 봐왔고, 근데 저희는 표현의 자유라고는 하지만 그걸 밖에 나가서 그렇게 표현하고 다니는 게 저는 좀 좋아 보이진 않거든요. 왜냐면은 우리가 중국한테 우리나라가 중국한테 밑보여서 좋을 게 없다고 생각해요. 저는 그 글로벌 대학 순위 발표, 그러니까 이거는 미국에서 발표한 거고 이제 좌파 그런 쪽이 아니고 그냥 이제 검증된 기관에서 발표한 글로벌 대학 순위 발표에서 네. 이번에 MIT랑 하버드가 1위를 뺏겼어요. 네. 10위권 중에 7위인 대학이 전부 중국이고, 네. 그러니까 공대 쪽은 지금 중국이 싹 다 먹었거든요. 1위도 중국 대학이에요. 어떤 게 어떤 순위죠, 그게? 양용 아오제로 글로벌 대학 순위. 감사합니다. 글로벌 아니, 대학 혹시 순위? 모르지? 네. 연구 쪽 카르텔 대학 순위. 생각도 안 함. 자, 혹시 그리고 생각보다 그 미래에 R&D 들어갈 수 사건 있는 이거 하나만 더 정보가 얘기하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 R&D 다시 늘렸다라고 하네요. 자, 어쨌든 R&D 다시 들려. 네, 다시 늘렸다고 하네요. 어쨌든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마디로 이제 중국 쪽이 지금 많이 커가고 있으니 뭐 대학 쪽도 그렇고 한마디로 이 떠오르고 있는데, 그 중국한테 우리가 굳이 이렇게 거리를 둬서 좋을 건 없다, 뭐 이렇게 해석을 하면 될까요? 맞아요. 그죠? 자, 우리가 중국을 거리를 두는 이유를 먼저 아셔야 될 것 같아요. 일단은 혹시 이건 빨간 약이긴 한데, 빨간 약도 아니지 이제. 그 미국 쪽 소식을 좀 들으십니까? 미국 쪽 소식도 조금씩 봅니다. 계속. 보시죠. 그럼 미국 쪽에서 지금 발표하고 있는 뭐 선거 부정이라든가 뭐 이런 것도 지금 보고 계십니까? 네, 거기 한국 들어간 거 보고 조금 한국도 확실히 문제가 있구나 생각을 맞아요. 했는데. 한국 뒤에 누가 있는지도 얘기 들으셨습니까? 중국. 맞아요. 그러니까 저희 나라 중국 간첩이 제일 많다는 네. 그 자료도 봤는데, 네.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네. 이제 우리가 열심히 잡고 네. 해야 될 건 맞는데, 네. 이게 우리 정부한테, 네. 그러니까 지금 정부 뭐 언론 통제하고 한다 해서 안 들어준다라고 네. 많은 사람들이 말하죠. 어쨌든 우리가 해야 할 건 우리 정부를 고쳐서 네. 이걸 잡아내는 거지. 이게 중국인한테 우리가 중국 꺼져, 중국계 이런다고 해서 우리가 얻을 이익은 없다. 없고 그 손해만 올 거라 보거든요. 이건 좋아요. 조금 이상적인 생각이라고. 아니요, 괜찮아요. 그렇게 너무, 생각할 수 있어요. 너무 이상적인 거라고 생각은 하는데, 그래도 네. 이 협중을 해서 얻을 이익은 저희가 없다. 제 결론은 그거예요. 그 말씀하신 대로 이 중국이나 이런 곳에서 우리나라에 이런 간첩 보내지 말라는 우리의 목소리를 억누르는 거는 우리나라 정부라고 지금 생각하십니다. 맞죠? 맞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목소리는 중국이 아니라 정부한테 향해야 된다. 그쵸. 근데 이제 정치계 쪽은 잘 모르신다라고 하시니까 그냥 결론만 말씀을 드리면은, 정부와 정치권 뒤에 중국이 있습니다. 이거는 팩트라서, 이거는 모르는, 정치에 조금이라도 관심 있던 사람들 중에서는 모를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이제는. 그래서 이걸 뭐 굳이 설명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이게 중국의 실드를 우리나라 정부가 치는 게 아니고 우리나라 정부를 중국이 주무르고 있다라고 보는 게 저는 더 합리적이라고 봅니다. 뭐 그거에 대한 뭐 반증으로는 그 뭐 민노총 또는 여러 가지 우리나라에 있는 단체들, 그런 사람들이 반민은 외치는데 반중은 절대 안 외치죠. 한 사람이라도 우리나라 단체 중에서 반중 외치는 단체 본 적 있습니까? 우리 국민들 말고. 근데 그건 못 봤죠. 그렇죠. 그거예요. 네. 그래서 그래요. 뭐 걔네들이 뭐 기술 좋다 뭐하다 뭐 이렇게 말을 해가지고 걔네들이 손잡으면 좋다 뭐 알겠는데, 그것도 비즈니스를 한다는 거잖아요. 근데 비즈니스 상대가 신뢰할 수 없는 상대면은 실력이 좋다라는 이유로 그 통화자분께서는 비즈니스 하시겠습니까? 내 재산이 걸고? 그건 안 하겠지만, 근데 저라면은 지금 상황이 그냥 실력이 있는데 믿을 수 없다, 이 정도의 차이가 아니고, 그러니까 이제 이건 미국한테도 입장이 똑같아요. 지금 정부가 반미하고 있다고 막 하는 우파들도 많은데 저는 그런 생각은 못 해봤고. 지금 정부가?
예, 그럴 수 지금 있을 것 같아요. 정부는 실용 외교라고 진짜 생각을 하고 있고 그냥 근데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걔네들이 노리고 하고 있는 워딩이랑 그런 행동들이 다 그렇게 보이기 위한 공작들이거든요. 그거 다 제가 까발려 드릴게요. 어쨌든 그 상황에서 네. 그러니까 실력이 있는데 네. 믿을 수 없는 게 아니고 네. 우리는 더 이상 뭔가를 하기 위해서는 얘네들이 꼭 필요한데 믿기 힘든 상황. 그러니까 미국은 믿을 수 있다고 지금 제쳐두고 중국이 없으면은 우리나라 사업이 돌아가질 않는데 믿을 수 없는 상황인데 그러면은 그 상황에선 저는 비즈니스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였구나. 이제 알았어요. 자, 하지만 선택하세요, 그러면. 미국과 중국. 둘 다 손 못 잡아요. 절대 못 잡아요. 왜냐하면은 지금 뭐 미국 뉴스 보셨다시피 중국이 먼저 미국을 쳤습니다. 뭐 탱크나 이런 거 친 게 아니라 부정선거로. 그렇기 때문에 미국과 중국은 이제 더 이상 합치지 못해요. 절대 못해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그 사이에 낀 거예요, 지금. 그러면은 지금 통화자분께서는 미국과 손을 잡겠습니까? 중국과 손을 잡겠습니까? 대학 순위로 판단하면 안 됩니다. 아니 그건 아는데 지금 제가 생각하고 있는 거는 네. 우리나라가 지금 가장 돈을 많이 벌어오는 곳이 어디예요? 저기잖아요. 반도체 쪽이잖아요. 근데 그 반도체 쪽의 히토류는 네. 대부분 중국에서 나온단 말이에요. 그리고 미국에서는 이걸 아직까지 채굴할 계획이 거의 없어요. 왜냐하면은 이걸 채굴하게 되면은 네. 이제 국토 손상이 엄청 심해서 이제 채굴을 안 하고 있는데 근데 이게 그러니까 저희 나라 기반 사업을 우리나라 기반 사업을 버리고 이제 미국한테 붙느냐 아니면은 슈퍼챗 저것도 한마디 해도 되나요? 감사합니다. 네. 저 한마디 해도 되나요? 아, 그럼요, 실용. 그럼요. 그 25% 그거는 네. 이제 제가 알기로 제가 조사해본 바로는 그러니까 미국은 지금 우파 정권이긴 하지만 좀 네. 좌익적 성격을 띤 걸 하고 있거든요. 좌익적. 왜요, 그러니까 왜요? 국가가 이제 국가가 경제에 개입하고 있잖아요. 이거 봐봐. 이게 제가 그래서 레거시 미디어를 주로 보시면 절대 안 된다라고 이번 기회에 말씀을 드릴게요. 절대 보시면 안 돼요. 걔네들은 선동에 일단 그 프레임 안에서 놀아요. 진짜로. 제가 사실을 말씀을 드리면은 이 25% 올렸다는 게 지금 마음에 안 들어서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죠? 예. 정치권이, 미국의 정치권이 경제에 간섭을 해서 지네들의 이익을 위해서 25% 올렸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거죠? 근데 이게 제가 알기로는 미국이 보호무역을 위해서 우리나라뿐만 아닌 애초에 관세 0%였던 모든 나라들의 관세를 적용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 맞아요. 근데 우리나라가 유난히 높죠. 우리나라는 0%였고 다른 나라들만 5%, 10% 이랬는데. 근데 일본과도 0%로 관세로 하고 있었는데 일본은 0%는 아니었는데? 일본도 0% 관세 협상 적용돼 있던 걸로 기억하는데? 아닐 거예요. 우리나라가 FDA가 협정이 되면서 0%였는데 일본은 원래 5%였나? 그랬을 거예요. 어쨌든 이거는 우리나라만 올린 것이 아니고 이제 미국이 지금 현재 보호무역을 위해서 모든 나라를 올렸고 그러니까 우리나라만 올린 게 아닌데 왜 지금 여기서 말씀하시는 분들은 다 제가 언급하니까 이제 또 일본도 말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뭐 우리나라가 못해서 올려간 것처럼 너무 말씀하시는 것 같아서 그러니까 보호무역을 하기 위해서 애초에 관세를 올린 건데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어느 정도는 알고 있어요. 취지는 알고 계신데 왜 이거를 저희가 문제를 삼느냐? 일단은 15%로 완결이 됐다라고 정부에서 발표를 했었거든요. 이미 뭐 팩트시트도 막 하고 무슨 뭐 서명까지 다 했다라는 식으로 우리는 서명 왜 안 내놓냐? 서명은 왜 안 내놓냐라고 하니까 우리 서명이 필요 없을 만큼 잘된 외교였다 이렇게 말해놓고 지금 이런 결과가 나와서 욕하는 거 첫 번째. 두 번째는 그거는 제가 좀 잘못 알고 있었네요. 그렇죠. 그 부분은 저는 처음에 15% 관세 협상 이미 성공을 했고 그걸로 받는 걸로 확정이 됐는데 지금 미국이 맘대로 바꾼 줄 알았는데 이건 아니에요. 잘못 알고 있었나 봐요. 아니에요.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레거시 미디어 보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자 지금 사람들이 화나는데 좀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실 이런 건데, 자 그걸 제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저기 15%에서 25%로 올라간 이유는요. 팩트시트는 만들어져 있어요. 근데 그 안에 내용은 이미 다 알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그 미국한테 페널티적인 그런 그 행위를 하지 않겠다라는 조항이 있어요. 그러면 15%예요. 근데 지금 25%로 올라간 이유는 이 지금 현재 정부가 정보통신망법부터 시작을 해서 저기 플랫폼 뭐였는데 어쨌든 플랫폼법 그것까지 다 시행을 하겠다라고 공표를 해버리니까 얘들이 분명히 미국에서 그거는 유튜브라든가 구글이라든가 한국에 들어와 있는 미국 기업들을 차별하는 법이다라고 경고를 줬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진행을 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겁니다. 뭐 근데 그것도 사실 명분이고요. 사실은 트럼프도 다 알고 있죠. 지금
저랑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대한민국이 지금 공산화의 길로 가고 있다는 거를 미국도 알고 있어요. 그 말인즉슨 미국과 거리를 두고 중국과 손을 잡겠다는 뜻이라는 것도 잘 알고 있고요. 그거에 대한 경고가 훨씬 더 커요. 자, 혹시 그구라는 분이 통화 같이 해보시고 싶다는데 혹시 얘기 잠깐 나눠보실래요? 아, 예. 근데 너무 말을 험하게 안 하. 저는 그 진짜 알고 싶어서 온 거고, 그렇죠, 뭐 그렇죠. 반박하려고 온 게 아니라서. 그렇지, 그렇지. 그걸 꼭 알아주죠. 제가 만약에 좀 말 심하게 한다 싶으면 제가 좀 커팅하겠습니다. 저도 이런 좌파분들 저 좋아합니다. 아, 좌파래. 저기 중도분들 좋아합니다. 네. 저는 근데 좋아합니다. 저도 약간 좀 좌파기가 있는 거라고 생각은 하고 왔어요. 그럼요, 그럼. 그거 알고 있잖아요. 네. 여보세요? 어서 오세요. 예. 네. 아, 네. 천리번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그리고 저기 고등학생분 안녕하세요. 네. 예. 일단 아이디가 좀 거슬려서요. 말씀하시는 게 중도 논리파는 절대 아니거든요. 좀 제가 알고 있는 선에서 논리여서 논리파라고 했어요. 좀 본인이 예. 수위 알고 약하게. 있는 선에서는